가수 겸 배우 고 설리의 삶을 다룬 MBC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이후 전 남자친구였던 가수 최자에게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방송된 MBC 다큐플렉스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편은 최초로 카메라 앞에 선 설리의 어머니 김수정 씨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설리의 삶을 추억했다. 이 방송에서 김 씨가 딸의 연애를 반대했고 설리가 최자와 결별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최자가 비난의 타깃이 된 것이다. 설리와 최자는 2013년 최초 열애설이 보도된 이후 2014년 열애를 인정했다. 이후 공개 연애를 하다 3년 만에 결별했다. 이날 방송은 설리의 엄마 김수정 씨와 동료였던 티파니 영 트레이너, 감독 등의 회상으로 진행됐다. 설리의 엄마 김 씨는 설리의 데뷔작인 2005년 서동요 출연 시기부터 딸을 회상했다. 김수정 씨는 설리 7살 때 이혼하고 부모님 계신 집으로 들어가서 저는 바로 직업 전선으로 들어가야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유치원 보내는 돈으로 연기학원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연기학원을 다니게 됐고 연기를 포기할 때 즈음 서동요에 캐스팅됐다고. 설리가 서동요에 출연한 뒤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설리의 연락이 왔다고. 김수정 씨는 김희선보다 문근영보다 더 SM의 간판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면서 SM과 처음 인연을 맺기 시작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걸그룹 FX로 재데뷔를 한 뒤에 행복했던 설리와 엄마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설리의 열애설 이후라고. 설리는 가수 최자와 지난 2014년 공개 열애를 시작해 2017년 3월 결별했다. 김수정 씨는 열애설 전까지는 온 가족이 다 행복했고 좋았다면서 설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 갑자기 13살이나 많은 남자친구가 나타난 건 중간 과정 없이 너무 많은 계단을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를 내가 허락 안 하니 화가 많이 났더라. 많이 서운해했고 화도 많이 냈다고 이야기했다. 김수정 씨는 또 설리가 그간 내가 고생한 것 같고 이만저만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을 알려달라. 다음 정산부터는 내역서를 쓰고 돈을 타 써야 한다고 했다. 나도 성격이 불같아서 그때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후로 연락은 간간히 하지만 얼굴 보는 건 거의 단절 상태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딸의 연애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갑자기 13살이나 많은 남자들이 나타났다는 건 갑자기 계단을 너무 많이 상승한 거다. 노는 문화, 술 문화, 음식 문화, 대화의 패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씨는 자기가 만난 남자친구를 내가 허락 안 하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그때 많이 서운해하더라고 했다. 그 후 설리는 경제적 독립은 물론 마음의 독립을 선언했다. 김수정 씨는 자기는 고생을 한 것 같고 이만저만하게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하더라. 다음 정산부터는 내역서를 쓰고 돈을 타 써야 한다고. 그때 바로 우리 사이가 끝난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설리의 연애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중의 관심은 두 사람의 연애에 집중됐고 설리 역시 심적으로 불안한 날이 많았다. 급기야 응급실 사건이 발생했다. 김수정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2016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손목을 그었다고 하더라. 응급실에 가서 곧 기사가 나갈 건데 놀라지 마시라고 연락을 하더라. 다 수습이 됐다고 했다. 병원에 직접 가보겠다고 했더니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걸로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커버가 안 된다고 했다며 병원에 가보지도 못해서 집에서 일주일을 울었다고 말했다. 당시 설리는 최자와의 결별로 불안해하던 시기였다. 김수정 씨는 아마 본인만의 바라기였던 것 같다. 모든 게 불안했을 것 같다. 사랑하는 남자는 떠난 것 같지. 엄마는 옆에 없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감당하기 어려웠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겠다.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흘렸다. 설리는 생전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서 저를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더라.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며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수정 씨는 또 설리가 세상을 떠난 날인 지난해 10월 14일을 떠올리며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2년 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김수정 씨는 혼자 집에서 나오게 할 순 없었다면서
1시간 넘게 다리에 베개에서 안은 채 손도 만져주고 얼굴도 만져줬다고 딸을 마지막으로 보내주던 순간을 회상했다. 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설리와 함께 일했던 당시 SM 매니저 팀장은 회사 안에 상담 치료나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라든지 정신과 상담을 하게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었다. 설리도 정신과 상담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설리가 힘들어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과거 설리와 함께 숙소에서 지내는 등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던 티파니 영은 왜 내가 한 번이라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 가까이서 옆에서 깊은 대화를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남는다고 후회했다. 또 설리가 SNS를 통해 자유로운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던 나만의 공간이 SNS라며 모든 게 옳지는 않았지만 표현하고 싶어하고 자유롭고 싶어하는 설리에 대해서는 그 용기에는 항상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최자의 SNS에는 각종 악플이 쏟아졌다. 이 PD는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 설리뿐 아니라 최자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전기 다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꼭 들어가야 했다며 설리에게 최자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설리가 본격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성희롱, 조롱, 모욕 등 악플에 시달리게 된 계기가 최자와의 연애라는 설명이다. 이 PD는 이별 후에도 그런 시선이 그대로 갔다. 뭘 하든 조롱하고 모욕했다며 설리는 진심으로 최자를 의존하고 사랑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성인 남녀가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지면 아픔도 겪는 것인데 이게 최자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라고도 반문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서 최자가 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서 최자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며 지금 최자에게 악플을 다는 건 설리가 생존했을 때 당했던 행동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설리 엄마가 방송에 직접 나선 데 대해서는 방송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설리 본인이 세상에 없으니 가족의 허락이 필요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다며 세상에 설리가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취지를 전달했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고민 후 카메라 앞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설리 인생을 얘기하려면 설리를 어머니 본인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면서도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부담이 되니 오랫동안 망설였다며 오랜 설득과 고민 끝에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PD는 설리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로 다큐를 봐줬으면 좋겠다며 설리는 우리나라에서 여자 아이돌 중 전무후무한 캐릭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누리꾼들은 최자의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쏟아냈다. 모녀의 관계를 틀어지게 한 주범이 최자라는 이유에서였다. 또 설리와 교제 당시 발매한 다이나믹 듀오의 먹고 하고 자고 19금 노래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먹고 하고 자고는 성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 또한 최자의 입장이 없는 다큐플렉스 방송도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다큐플렉스 제작자 이모현 PD는 한 매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봤다면 알겠지만 최자를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설리는 최자를 진심을 다해 사랑했다. 최자는 설리에게 힘이 됐던 사람이기에 더욱 최자가 욕을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 최자 이야기를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리 엄마는 딸이 혼자 외롭게 살다가 최자와 연애하면서 행복했다. 딸에게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준 최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며 프로그램 분량상 해당 부분이 편집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같은 그룹 멤버 개코가 분노를 표했다. 개코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큐플렉스 시청률 관련 보도를 캡처한 후 최고의 시청률이 제작이 되었다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라고 적었다. 해당 다큐는 아역 시절 데뷔부터 그리 길지 않은 설리의 인생사를 총체적으로 짚고 있긴 했다. 그런 관점에서 설리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두루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적인 영역은 감정적으로 부풀려진 반면 공적인 영역은 설리가 받은 상처의 여러 부분 중 하나로 축소됐다는 사실이다. 제작진이 보여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의 불균형은 설리를 두고두고 괴롭혔을 선정적인 기사와 악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목에서도 제작진은 현직 연예부 기자의 목소리를 빌려 연애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설리 씨는 이러한 비난을 즐기나? 라고 반문한 어느 대중문화 칼럼니스트의 설리에 대한 평가와 소셜미디어 영상과 사진들을 연결짓기도 했다. 뒤이어 소녀시대 티파니 등 지인의 비판적인 증언을 이어붙이긴 했지만 그 전에 제시됐던 내용들을 상쇄시킬 정도로 비중이 높진 않았다. 물론 제작진은 그저 자유롭고 싶었다던 설리와 지인들의 비판적인 인터뷰를 이어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이어졌던 선정적 기사나 악플에 대해 설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편집이라는 생각을 지우긴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이 역시 설리의 내면에 훨씬 더 천착하며 빚어진 패착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제 갓 25을 넘겼을 뿐이었던 여성 연예인이 안타까운 선택으로 내몰려야 했던 원인을 좀 더 분석적으로 짚었어야 했다. 또 그 사회적 요인들과 구조적인 문제들을 한층 더 강하고 성찰적으로 비판했어야 했다. 생전 설리의 영상과 목소리를 다시 마주하는 일은 누구에게는 고통을 수반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제작진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던 듯 싶다. 이를 위해 제작진 또한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자 셀럽이었던 동시에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고 싶어 했고, 특히 본인의 행동이 친구와 동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했던 설리의 목소리를 들여다보고자 많은 분량을 할애한 건 사실이니 결론적으로 다큐멘터리란 장르 자체가 그러하다. 카메라의 주체가 균형감을 잃고 대상의 감정에 천착할 때 그 자체로 선정성에 함몰되기 마련이다. 설리의 안타까운 선택을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유가족의 슬픔을 전면에 내세운 다큐플렉스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편이 빠진 함정이 무서운 이유다. 가수 겸 배우 고설리의 삶을 다룬